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 분석에 들어가서 한국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코인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코인? 물론 제가 이 중에서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1등이 엔진이에요. 엔진 코인. 2등이 아이콘, 3등이 팬텀, 4등이 메디블록, 5등이 TTC. 여기까지가 제가 그 영상을 찍었고요. 메디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랭킹 HYC, 하이콘 이게 339위, 코스모 코인이 482, 메타디움이 406. 한번 하이콘부터 오늘은 하이콘 339등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콘 이름은 하이콘이고요. 심볼은 HYC예요. 카피해둬야지. 자, 이제 상세 분석 들어가시죠. 2번 코인 상세 분석 들어가고 코인 분석 HYC. 빗썸에만 상장돼 있어요, 지금.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격이 나오네요. 14%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 차트 떨어지고 있네요. 거래되고 있는 건 확인했고 떨어지고 있고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자, 이제 하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임은 하이콘이고요. 이름은 심볼은 HYC. 카테고리는 코인이니까 메인넷이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웹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콘.io.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하이콘 메뉴를 누르면 원래 잉글리시로 다 나오게 돼 있네요. 한글 같은 거 지원하지 않고 잉글리시 말고 한국어 있네요. 그렇죠. 한국 코인이니까 한국어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으면 한글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영어로밖에 돼 있지 않고 그렇네요. 보면 빗썸, OKEX 두 군데 있네요. OKEX하고 빗썸하고 메인넷 HYC. 토큰 수합을 하네요. ERC20 HYC.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ERC20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메인넷으로 이제 HYC로 따로 이제 자기의 메인넷을 네트워크를 구성한 모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토큰 수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ERC20 토큰을 메인넷 토큰으로 다시 이제 바꿔주는 방법,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하는 것 같고요. 오늘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니까 이제 하이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한국어로 번역을 한 후에 보겠습니다. 하이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폭넓은 채용을 위한 포지셔닝. 하이콘의 개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처리량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채택할 수 있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사용자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풀노드 클라이언트 메인넷을 만들었고 이제 노드를 구성하는 거죠. 노드
노드가 어떤가요? 블록체인에 기입을 할 때 노드들 투표를 가지고 이제 기입을 하잖아요. 노드가 100개면 51개가 이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자고 하면 기록되는 거고, 그리고 풀노드, 노드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노드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이콘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깔아가지고 노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오스 같이 디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지정을 하죠. 어떤 회사가 노드가 됐으면 좋겠다. 예. 라이트 올렛, 하드웨어 지갑, 모바일 올렛, 간단한 결제 서비스, 디지털 자산 통합 관리, 스마트 계약, 공연,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건가? 개발? 백설 한번 읽어보죠, 한국어로. 하이콘, 하이퍼페이퍼, 백설 한번 읽어보시죠. 요약을 보면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 처리량, 지연시간, 크기 및 대역폭, 보안, 자원 낭비, 사용성, 버전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겠죠. 자,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시장 수요 확인, 유연한 화폐, 사용자 중심 플랫폼, 유연한 혁신, 안전하고 탈중화된 거래소. 하이콘 기술사항, 제네시스 블록, 해시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은 스펙, 이거죠. 이 알고리즘 이따 읽어볼 건데 한번 찾아보죠. 이게 그런 알고리즘 있는지. 없죠. 스펙으로 시작되는 건 없죠. 새로운 유형이네요. 이것도 이제 해놓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스펙트리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잠시만요. 아, 유령. 스펙터라고 하네요. 계속 이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스펙터고요. 네트워크 인프라, 노드.js, 타입스크립트, 이건 언어고요.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 언어를 통해서 구축을 했다는 거죠. 채굴 과정, 원래 계정, 결론. 지금 정확하게 하이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이콘이 한번 읽어보죠. 뭐 어떤 사업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블록체인, 이쪽도 블록체인 기술을 하는 건가? 본 백서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비전 개요를 기술한다.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하이콘 코인 기업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위한, 하이콘도 기업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거네요. 이런 사업 하는 곳이 많네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소개시켜준 데를 보시면 꽤 많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TTC도 그런 것 같고, 팬텀도 그런 것 같고, 아이콘도 그랬나? 하여튼 뭐 팬텀, TTC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콘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네요. 탈중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라는 새 단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 백서의 주요 목적은 하이콘 즉 스펙터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속도가 빠르다면 디포즈가 제일 빠르거든요. 디포즈가 뭐예요? 대리 노드를 선택하는 거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개를 딱 지정해 놓죠. 어떤 회사들 21개만 지정해서 이 21개의 노드들이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을 다 이끌어내는 거죠.
얘도 디포스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속도를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 현금 수천 년 동안 가장 다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인류의 기술 중 하나. 오늘날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의 시대에서 돈을 손으로 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인터넷상을 떠도는 디지털 숫자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암호화 디지털 코드 형태로만 존재하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했다. 이 디지털 화폐 혁명은 여전히 신호미상으로 추정되는 사토시 나카모토, 이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넘어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암호화폐의 공통점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의 블록까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공유된 공공원장이다. 우리가 기록하는 장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장부. 그리고 장부마다 몇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종이로 된 페이지들.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런 페이지들이, 종이 페이지들이 뭐로 연결돼서 풀로 다 칠해서 하나로 딱 연결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놨잖아요. 이 묶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장이라 부르는 거죠. 공책 같은 거. 이 공공원장은 연결 리스트 또는 사슬처럼 블록이 연결된 구조로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놨네요. 각 블록은 특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 전파에 의해 검증된 특정 개수의 트랜잭션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피니티 프로젝트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하이콘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본 백서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현황 및 해결해야 할 문제,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목표,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콘이 제안한 방법, 하이콘의 기술사양,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읽으면 참 좋아요. 이런 게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백서가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위에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밑바탕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블록체인 하는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논의를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구현체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구된 암호화폐이다. 두 개가.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볼 때 유용한 참고문헌 중 하나가 일리 히오모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반 시스템에 내재된 한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았다. 비록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이지만 결과는 본 백서 논의에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 논의에서의 주요 기준은 수완의 연구를 참조했으며 이 연구 역시 본 백서에 적용할 수 있다. 일리 히오모와 수완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현 블록체인 시스템의 7가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처리량, 지연시간, 크기 및 대역폭, 보안, 자원 낭비, 사용성, 버전 관리 및 하드포크, 다중체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이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하죠. 이게 다 우리한테는 살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따로 내가 이제 시간 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몇 명 아니지만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 걸 보지만, 이럴 때 정리도 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많죠.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마다 옆에다 이제 또 적는 거죠. 예. 제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처리량.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트랜잭션 확정에 10분 이상 걸린다. 10분이죠. 어떤 거냐면 장부에 막 우리가 글자를 적잖아요. 글자를 적어서 빼곡하게 다 적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10분.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하나씩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에 들어가는 그 거래 수는 100개, 200개 정도 되겠죠. 뭐 100명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날려서 그 100명이 200명이 날린 트랜잭션을 하나의 종이 위에 빼곡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한 장을 다 기록했으면 이제 공책에 붙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딱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은 거죠. 시간을 10분보다 더 빨리 붙일 수 없고 10분보다 더 늦게 붙일 수 없고 10분으로 딱 지정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100만 개를 다 채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언제 걸린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현재 트랜잭션은 초당 약 4건이 발생하고 최대 처리량은 초당 7건에 이른다. 이더리움은 초당 트랜잭션 1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확정 속도가 약 10배 빠르다. 그러나 이런 블록체인의 처리량을 비자 네트워크와 비교해보면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를 알 수 있다. 비자 네트워크는 수초 만에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고 초당 평균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처리량은 초당 65,500건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 비자와 같이 전총독 중앙화 결제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의 처리량은 현격히 낮다. 블록체인 처리량을 제한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는 노드 간 지연 시간이다. 비트코인에 채택될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마이크로 버전에서 사용 중인 레이든 네트워크 등 지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 해결 가능한 장기 해결책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다. 두 번째, 지연 시간. 앞서 언급했듯 노드 간 지연 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최대 처리량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연 시간과 처리량은 제한 요인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드 간 지연 시간이 늘어나면 유효 기간이 지난 블록상에서 채굴을 하게 될 리스크가 증가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한 노드에서 생성된 하나의 블록이 네트워크상 50%의 노드에 전파되는데 평균 2초 미만, 90%의 노드에 전파되는데 약 13초가 소요된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초, 10초. 전파되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13초. 많이 느린 거죠.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 하나를 채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10분이에요.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시간 13초에 비해 길기 때문에 노드 간의 지연 시간이 큰 제한 요인으로 중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더리움 경우 블록 생성 간격이 짧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비트코인보다 짧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고스트 이런 것들 좋죠. 고스트 아, 이거 카피가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카피가 안 되는 거네, 이건. 아닌데? 통이 채굴자로 하여금 긴 지연 시간 또는 짧은 블록 생성 간격으로 인해 생긴 병렬 체인이 아닌 가장 긴 체인에서 채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크기 및 대역폭.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쭉쭉 읽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어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잖아요. 꼭 교과서를 읽는 이런 느낌? 뭐 공부를 막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런 백서가 아닌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죠. 저도 한번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읽으면 뭐 도움이 되니까. 크기 및 대역폭 관련하여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바로 블록의 체인 구조를 전체를 표현하는 물리적 데이터와 크기 및 대역폭에서 물리적 데이터와 네트워크 상에서 전파되는 개별 블록의 크기이다. 어려운 말이 있으니까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풀노드가 공공원장 전체의 로컬 복사본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 로컬 복사본 유지에 필요한 저장 용량이 블록체인을 이루고 있는 블록의 개수에 비례함을 해야 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블록의 개수 증가로 블록체인이 비대해지면 갈수록 비대해지겠죠. 공책이 계속 두꺼워지겠죠. 계속. 나중에는 소수의 노드만이 블록 처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더 심각한 중앙화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노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원장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 있잖아요. 노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컴퓨터예요. 그 컴퓨터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가 된 다음에 거기에 비트코인 그 프로그램을 깔면 이제 자기가 이제 노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이제 데이터가 원장이니까 계속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저장할 수 없는 정도의 용량으로 불어난다면 나중에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빵빵한 그 메모리 용량을 가진 사람들만 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읽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논문을 읽는 이런 느낌이에요. 또한 블록의 크기로 인해 트랜잭션 양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트랜잭션 양이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채굴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트랜잭션의 양을 늘리기 위해 블록의 크기를 키우거나, 자, 비트코인 블록의 크기가 1메가였는데 이걸 2메가, 256메가 이렇게 키우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였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 키우거나 블록 생성 간격을 좁히는 등 10분인데 뭐 1분으로 좁히는 등 핵심 프로토콜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이 되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하드포크를 진행해야 한다. 하드포크는 뭔지 아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하나의 블록 크기가 1메가야. 근데 내가 이 크기를 2메가로 늘리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수정해서 2메가로 늘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원장에서는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장을 하나 다시 만드는 거예요. 원장을 기존에는 1메가짜리였는데 2메가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원장을 다시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거기다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네시스 블록부터 그 내용들을 가져와서 여기 2메가짜리 하드포크한테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보안 작업증명을 이용한 POW, 이거 비트코인이죠. 블록체인 기술의 큰 장점은 해킹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임의의 부정한 사용자 한 명이 블록체인에 이미 기록된 트랜잭션 정보 하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과 그 블록 이후 생성된 모든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한다. 어떤 거냐면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 시간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교육 시간이 돼버렸네요. 아주 킥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죠.
제가 정리한 건지만. 비트코인 전송하는 거고, 거래 검증. 이건 뭐 별로 영양가가 없는 정리고, 영양가가 있는 정리를 좀 한 적이 있죠. 이거 전체 흐름도 이거죠. 모두 펼치기. 뭐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고, 전체 흐름도 자, 처음 말했던 게 어떤 거냐면, 너무 이건 그림으로 안 그려져서 이해하시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다 한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블록체인 구조예요. 블록체인에 이런 구조가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이게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에 기업되면 또 이런 하나를 또 만들어서 검증한 후에 이상의 51%의 노드들이 찬성을 하면 이걸 다시 그 블록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블록과 저 블록, 만약 어떤 해커가 숫자를 바꾸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 1BTC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걸 2BTC 받겠다고 고치는 순간 노드들이 검증하면, 그러니까 한 번 확정된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하면 알 수 있어요. 해시를 통해서. 해시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반을 해서 어떤 값을 1이라는 값을 만들어놔요. 근데 어떤 해커가 이미 이제 작성된 이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수량을 1개에서 2개로.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은 얘를 해시를 떠요. 그러면 이 해시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1이 아니면 위조됐다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해시의 아주 놀라운 점은 단 한 비트, 단 한 글자만 바꿔도 이게 해시값이 틀려져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 내용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고치지를 못하고 정말 해킹을 하려면 51% 공격을 해야지만 완벽한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연산 자원은 전체 네트워크 해싱파의 51%에 이른다. 그래서 51%의 공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노드가 100개가 있어요. 그 노드 중에 51개가 서로 짜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블록체인에 그 51%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존에 써있던 블록들의 값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유저된 원창을 기입을 하면 그게 기입이 돼요. 그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데도 기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51% 공격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51%의 해싱파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굴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굴하는 것이 부정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두 번째로 가능한 공격 유형은 11공격이다. 이것도 정리를 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11공격, 해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해킹 11어택, 11공격. 이 정도밖에 정리를 안 했네요. 11공격이란 부정한 사용자 한 명이 네트워크 상에서 채굴에 사용할 부정 계정을 다수 생성하고 해당 계정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카피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증명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블록 채굴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해싱 파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네트워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한 11 공격자가 채굴자 2명으로 가장한다 해도 해싱 파워 역시 둘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사용자 자금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주로 중앙화된 거래소에 개인 키를 보관하는데 이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공격자에게 사용하는 지갑, 더 나아가 사용자의 암호화폐까지 접근을 허락하게 된다. 요즘에 나왔던 우리가 거래소 해킹 공격이 다 이런 것들이죠. 거의 대부분의 해킹이라고 하면 거래소가 털리는 거죠. 내 지갑이 털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블록체인 업계의 또 다른 보안 위험 요소는 코딩 오류가 있는 스마트 계약을 이행할 때 발견된다. 자, 스마트 계약. 코딩 오류가 있는 스마트 계약. (2016년 6월 17일) 이제는 다오 사태로 잘 알려진 스마트 계약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자는 스마트 계약 코드상의 작은 결점을 이용하여 5천만,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획득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논란이 되는 하드포크가 실시되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했다. 아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었는데 다오 사태에서 해킹을 당했고 그 해킹의 원인가 스마트 계약 코딩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이더리움 몇천 개가 몇천 개인지 몇만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죠. 이걸 찾아야 된다. 잊어버릴 수 없다. 다시 우리가 찾아서 이걸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드포크가 결정됐고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죠. 아시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있었던 거고 다오 사태를 위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나온 거죠. 하드포크 다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이더리움이 더 값이 나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네. 자, 자원 낭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전기에너지, 즉 더 나아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트랜잭션 한 건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249W이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새 블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 위해 연간 32TW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시총일이고 이더리움이 시총이에요. 근데 얘들이 해시파워가 필요해요. 해시파워가 어떤 거냐면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빠르고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해시 계산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해시파워를 남들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병렬로 묶어가지고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정도를 병렬로 묶어서 병렬로 계산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어떤 해시의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량이 막대하게 드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의 네트워크 유지에 소모되는 전력을 합하면 뉴질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다. 현재 작업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벗어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포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향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건 뭐예요? 직접민주주의. 어떤 거예요? 비트코인은 수학적인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한테 블록을 원장에 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POS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많은 노드들이 이더리움 원장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1000대, 3000대, 만대 이렇게. 그러면 그 만대의 51%, 5001대가 어떤 계약에 대해서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건 원장에 기입이 돼요. 그게 POS. 아시겠죠? 이건 어떤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적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량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컴퓨터한테 돌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컴퓨터는 옛날에는 POW일 경우에는 해시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CPU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블록이 전파되면 그 블록을 하나의 블록을 검사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블록은 거짓이 없이 진정한 그 블록이다라고 나는 그냥 투표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가 51%가 모이면 현재 채굴된 그 블록은 원장에 기입되는 거고, 51%가 그걸 그러니까 승낙 안 해주면 그 애는 그냥 파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만.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전기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부터 더 빠른 게 뭐예요? 이오스. 그건 뭐예요? 디포즈. 모든 노드들한테 블록체인에 대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20개, 10개 특정한 노드들한테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대가 그 투표하는 것보다 만대한테 다 전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뭐 10초, 13초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20대한테 전파할 때는 뭐 1초도 안 되잖아요. 1초 미만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디포즈는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오스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블록 사용성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이 블록의 단계 약 10분마다 발표되며, 트랜잭션의 검증을 위해 각 트랜잭션 발표 후 보통 50분가량을 대기한다. 실생활을 예로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이 처리될 때까지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방식을 실생활에 실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용납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현재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 대다수에 관련하여 다소 우려가 되는 두 번째 부분은 익명성 또는 가명성이라는 개념이다. 트랜잭션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블록체인상의 모든 참여자에 의해 공유된다. 그러나 비밀 보장이 필요한 트랜잭션의 경우 이러한 공개성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해당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어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자의 개인적인 트랜잭션 내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을 위해 실생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한 참여자가 비트코인을 어머니에게 송금한다. 이때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및 어머니의 비트코인 주소를 통해 주고받는 전체 비트코인 수량. 이거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있죠. 참여자 및 어머니의 비트코인 주소 잔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참여자 및 어머니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여타 참여자들의 비트코인 주소. 우리가 알 수 있죠. 추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뜬 거죠. 누구나 검토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주소 하나를 한 참여자로 특정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참여자의 거래 내역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FBI에서 여러 번 증명한 바 있듯 현재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익명은 아니다. 익명이 아니죠. 당연히. 참여자에게 있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금융 투명성일 수도 있다. 그 투명한 거죠.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죠. 속일 거 뭐가 있어. 다 까놓고 하는 거지.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지켓시, 이게 익명성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소를 숨겨버리는 거죠. 에도 장착된 개인정보 보호용 영지식 암호화 기법인 STAX 등 여러 솔루션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ZK STAX는 이더리움의 메트로폴리스 업그레이드 중 비잔티움 단계에도 이용된 바 있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거래 내역을 숨기고 싶을 건가요? 당연히 숨기고 싶겠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남들한테 숨기고 싶겠지. 하이콘에서도 이 기능을 넣고 싶다는 거겠죠. 버전 관리, 하드 포크, 다중 체인. 블록체인상 포크의 제일 큰 문제는 합의나 보안의 손상이다. 이 예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100%를 사용하는 심각하게 비대해진 블록체인이 단 한 개 존재하는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서로 경합하는 체인 100개가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1%씩을 균일하게 나누어 갖는 경우, 체인이 100개하고 1개하고 블록체인이 딱 하나 있는 경우하고 블록체인이 100개 있는 거하고 뭐가 나눈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하나가 있고 블록체인이 100개가 있어. 어떻게? 첫 번째 경우에는 51%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 정상 노드가 유지하고 있는 체인을 장악하려면 실제로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51%가 필요하다.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분열되어 있는 두 번째 경우에는 온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0.51%만 있어도 각 체인을 손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정상 노드의 컴퓨팅 파워를 모두 합한 수치의 악의적인 노드의 컴퓨팅 파워를 모두 합한 수치보다 높도록 만들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 포크로 인해 각 체인이 끊기고 컴퓨팅 파워가 감소하면 공격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더 적은 엔트리 포인트만으로도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드포크는 프로토콜 합의의 손상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달갑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해서 블록체인이 두 개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지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주어진 블록체인 선택계 내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블록체인이 붕괴 또는 폭구될 수 있다. 일례로 확장성 문제와 신속하고 저렴한 전자현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철학적 기조에 따라 이더리움에서 복구된 이더리움 클래식을 둘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이게 정리한 게 있는데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블록체인 하다가 못 찾으면 그냥 다음에 찾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공학 쪽 제가 정리한 것 같아요. 공학에서 어떤 걸 제가 다 쪼갰군요. 플라즈마 세그윗 스마트 컨트랙트 탑 제로 영지식 증명 거래소 분산 원장 기술 코인 분류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 다음에 정리하면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1메가고 이걸 크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코인 됐고 다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드포크가 됐는지를 제가 기록한 거였는데 그거 찾기가 좀 쉽지 않네요. 하드포크는 프로토콜 합의의 손상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달갑지 않는 결과이다. 주어진 블록체인 선택의 내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블록체인이 붕괴 또는 폭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블록체인이 같느냐? 틀리다는 거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걸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포크라고. 하드포크. 예. 일례로 확정성 문제와 신속하고 저렴한 전자현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철학적 기조에 따라 이더리움에서 복구된 이더리움 클래식 아니에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고 여기서 하드포크 된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렇지만 하드포크가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드포크는 종종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프로토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더리움의 2017년 메트로폴리스 업그레이드를 예로 들 수 있다. 하드포크 이후에도 원래 블록체인에 작용하던 전체 해싱 파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나 이념적 하드포크의 경우
각 체인은 보안성이 떨어지고 공격에 더욱 취약해진 채로 서로 경합하는 두 개의 체인으로 분리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왜 했겠어요? 이 하이콘이 목적이 뭐냐면 이런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이제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기술들을. 그렇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한 거예요. 기존에 가장 잘 나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얘들의 이 단점이 이렇게 있어. 이제 이렇게 딱 기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콘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이렇게 개선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술하겠죠. 제가 이걸 꼼꼼히 읽는 이유는 뭐냐면 백서가 재밌네요. 재밌단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이콘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자기 기술을 판매했다, 어떤 회사에 자기 기술을 판매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 백서니까 자기 기술의 백그라운드를 막 기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야. 이런 것들. 물론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은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유튜버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식만 알고 있어도 투자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죠. 예. 예,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 핵심 프로젝트 핵심 목표. 인피니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현재 기존 암호화폐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시장의 니즈와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암호화폐가 경제 전반에 더욱 광범위하고 폭넓게 채택 및 통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한가? 당연히 카드처럼 빨라야 되는 거죠. 카드처럼 편하고 카드처럼 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처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각 프로젝트의 강점과 약점을 밝혀내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유명한 알트코인 등 현존하는 블록체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상기의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하이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인피니티 끝없이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 수요 확인, 유연한 암호화폐 개발, 사용자 중심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개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이게 보면 이 하이콘이 지향하는 게 그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원장 기술, 핵심 기술. 응? 이거 이게 이제 원장 기술이고 이거 뭐 하이콘이라는 거잖아. 암호화폐 개발. 그게 하이콘이잖아요. 유연한 암호화폐. 하이콘. 그 다음에 이거 탈중앙화 방식. 거래소. 다른 코인과 어떻게 상호 거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뭐 이것들은 뭐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여기만의 독자적인 것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이거잖아요. 이 핵심 블록체인 원장 기술. 시장 수요 확인.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최근 대대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암호화폐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가장 유명한 게 있잖아요. 클레이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실제 적용 사례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극소수의 온라인 판매자와 소수의 기타 서비스에서만 암호화폐를 수용하거나 채택한 상황이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현재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표준 전자화폐로 선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건 자기들 생각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늘리며 채택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 및 커뮤니티의 전문가, 개발자와 협업하면 도움이 된다. 모든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성공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암호화폐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이다. 인피니티 아니야? 인피니티잖아. 아이씨, 오타잖아.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의 두 가지 핵심 질문 중 하나인 시장이 원하는 사용자 중심 화폐란 무엇인가? 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과 개발 양쪽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찾는데 필요한 핵심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했다. 이에 따라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핵심 성공 요인, 키 석세스 팩터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암호화폐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했다. 그래서 하이콘을 만든 거죠. 예. 핵심 목표 2. 유연한 화폐. 인피니티 프로젝트 팀은 기존의 많은 암호화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획일적인 통합 개발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합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는 하이콘, 하이퍼, 커넥티드 코인, 모든 코인을 초연결한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킨다는 거죠.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이콘, 하이퍼, 커넥티드 코인. 하이콘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도록 초기부터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좋은 말을 많이 썼죠. 빠르고 싸고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다. 하이콘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인피니티 프로젝트 블록체인은 호환성이 있는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누지에 따라 기반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하고 수정할 수 있다. 모듈식이 어떤 거냐면 보안을 생각했을 때 지금 보안이 256 키 길이가 256인데 만약 256이 뚫렸어. 보안에. 그러면 256보다 더 큰 512를 적용하는 그 보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얘들은 모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6 모듈을 빼내고 512 모듈을 집어넣으면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모듈식이거든요. 모든 설계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장성이 아주 넓어지는 거죠. 쓰기 싫은 건 버리고 새로운 거 집어넣고 이게 모듈식이니까. 사용자 중심 플랫폼. 비트코인이 불을 지핀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전자거래 촉진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한때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은행 없는 결제라는 개념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하이콘이 어떤 코인인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봤고 지금 백서를 읽고 있는데 우선 백서는 재밌어. 우선 제가 백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은 적은 하이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읽다가 필요 없다 넘어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인피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거래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앙화된 방식으로 인해 사용자는 명목화폐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에 위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거래소를 거쳐가는 막대한 거래량에도 불구 해당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소스코드는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거래소 P2P를 하겠다는 거죠. P2P의 특징은 뭐예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누가 가지고 있다? 개인이 자기 암호화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거래될 때 그때만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지는 거죠. 근데 거래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코인을 거래소에 위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실제적인 소유는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거래소한테 있어요? 거래소한테 있는 거예요. 네. 프라이빗 키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프라이빗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프라이빗 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프라이빗 키를 내 코인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빗 키를 거래소가 확보하고 있으면 그 코인의 주인은 거래소예요. 단지 거래소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하고 신뢰를 가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비록 이게 내 거지만 당신 나한테 준 것이며 내가 대리하고 있으니 당신한테 다시 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동의한 거잖아요. 네. 인피니트 프로젝트의 향후 연구 과제로 하이콘이 진정한 거래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토믹 스왑의 개념을 하이콘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하이콘은 여러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런 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이콘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하이콘으로 바꾸고, 다시 하이콘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다시 이더리움을 하이콘으로 바꾸고, 하이콘을 다시 라이트코인으로 바꾸고. 그래서 하이콘 코인이 모든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중간 매체, 즉 지금 같은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달러와 같은 그런 개념? 이런 것은 하이콘뿐만 아니라 무수한 코인에서 다 그걸 기치로 하고 있어요. 아토믹 스왑, 이 개치. 이거 없는 코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개념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식상하고 되면 좋지만, 아토믹 스왑을 통해 다른 암호화폐의 지급 증명이 완료될 때까지 하이콘을 에스크로 예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이콘과 다른 암호화폐 사이의 부실내 P2P 거래도 용이해지게 된다. 솔직히 이건 꿈이 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경쟁력이 커요. 해시 함수, 해시를 쓰는구나. 크립토나이트, 블레이크2비, 합의 프로토콜, 스펙터. 스펙터. 자, 스펙터. 정리를 하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죠. 자, 스펙터. 어디서? 하이콘. HYC 맞죠? 체인 구조. 이건 블록체인 구조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거 뭐, 대그 방식이고, 블록 속도는 100ms, 100ms, 1000ms, 1초란 말이죠. 1초. 좀 어렵게 써. 그냥 1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0ms가 1초 아니에요? 쉽게 쓰면 되지. 어렵게 써.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를 초로 이제 하는 거죠. 1000밀리면 뭐냐면, 1초. 1초라고 적으면 되지. 진짜 어렵게 적고 있어. 채굴 방법, 작업 증명. POW야? 하이콘이? 뭐야 이거? 아까 디포즈라고, POS라고 하지 않았나? 헷갈리게 만드네. 해시함수를 쓴다는 것은 POW, 가장 속도가 느린 블록체인을 쓴다는 건데, (1초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긴다는 거예요. 1초마다 POW 쓰는데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제네시스 블록. 넘어갈게요. 이 해시함수 이런 것까지 할 건 아니에요.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던 나카모토 프로토콜과 대조적으로 하이콘은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스펙터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스펙터는 블록 간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블록 사이에 투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블록체인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형태로 일반화한다. 어려운 말 써놨네. 이를테면 블록 X 내의 트랜잭션이 블록 Y 내 트랜잭션보다 먼저 블록체인에 추가되거나 반대로 블록 Y 내의 트랜잭션이
블록 X 내 트랜잭션보다 먼저 추가되는 식이다. 본 백서에서 스펙터 프로토콜에 대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나 투표 규칙의 기본 요소는 아래와 같다.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네. 너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대그 대 블록체인. 하이콘에 대해 논의할 때 대그 구조와 관련된 질문을 흔히 접하게 된다. 하이콘의 블록 생성 속도를 1초로 설정한 결과 하이콘의 대그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처리량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분산 네트워크상 시스템 지연 시간으로 인해 블록체인이 의도와는 달리 포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포크를 회피하기보다는 포크와 이로 인해 생성되는 구조를 수용하기로 했다. 선형적인 블록체인보다 대그 구조가 유리한 이유는 블록 생성 간격을 줄여 트랜잭션 확정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넘어갈게. 너무 깊이 있으니까 이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채굴을 하겠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아니 오늘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끝내죠. 이건 백색 있는 건 이 정도로 끝내고 계속 다른 걸로 넘어가죠. 아이콘. 자, 위키피디아 아이콘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이콘이 없나? 없네요. 그러면 해시넷. 하이콘 없네요. 여기도 하이콘이 없네. 이 하이콘을 알려면 유일하게 백서를 읽는 것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백서를 읽었잖아요. 어떤 건지. 소스 코드. 자, 다음은 이제 소스 코드를 얼마나 많이 잘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HYC 하이콘. 좀 기다려 주세요. 이거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다른 것들 다 닫아 버릴게요. 찾아볼 HYC 없네요. 그러면 코인 코드 캡 여기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이콘이 있는지 보죠. 하이콘 HYC 없네요. 하이콘이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 코인 캡. 리스트 프로덕트 코인 검색이 없었나? 제 말은 검색이 없었나? 코인 여기 셀렉트 HYC 없죠? 하이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스를 얼마나 열심히 고치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이러면 여기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기 싫지만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읽은 백서만 보더라도 뭐 장사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트위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하이콘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죠.
확장성을 통한 유용성 하이콘팀 12월 3일 비트렉스 글로벌 HYC 올렛 오픈 ERC 20 HYC 예치 금은 이제 전세계 암호화 거래소인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열립니다. 비트렉스에 있다고? 들어가 보죠. 익스플로 마켓 들어가고 검색 HYC 없는데? HY 밑에서 한번 찾아보죠. 있네. 비트코인하고 HYC 이렇게 하네. 지금 비트C HYC 이제 커런틀리 오프라인 지금 거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더리움 HYC 없고 BTC 마켓에 있는 거네요. HYC가 이제 알겠어요. 왜 BTC 마켓에 있는지. 같은 그 합의 알고리즘 가지고 있잖아요. POW.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콘이. 오프라인이고 3시간 전에 이게 뭐지? 잠시만. 하이콘? 하이콘 팀 20시간 4시간이네. 만개 이상의 ATM 하이콘 ATM KRW 출금 서비스 유튜브 출시. 이게 뭐지? 하이콘 그게 된다고? 이거 틀어주면 안 돼요. 그거 나 딱 걸리거든. 24시간 원화 출금이 된다고? 원화 출금 가이드 로그인하기 하단에 ATM 선택.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뭐 볼권이 있어서 좋네요. 볼 거 없었으면 비썸 6주년 기념 HRC 에어드랍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안전한 기반이 구축됩니다. 감사 보고서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뭐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야죠. 해시태그 클릭. 아 진짜 바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선택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독자적인 공식 검증 기술과 함께 정책 분석 및 수동 검토를 사용하여 팀의 HYC 토큰은 강력하고 안전한 기반이 구축됩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뭐지 이거? 이것까지 읽을 건 아니고 이제 그만 보고 레딧도 그만 보고. 자, 달러당 환율이 1194 많이 올라갔죠 지금. 예. USDT당 달러가 1.006달러. 자, 빗썸 코리아에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원이죠. 자, 하이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지금 시총이 339이고 지금 가격은 4원이요 4원. 그리고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한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20억 개고 그리고 30억 개가 지금 현재 하이콘이 발행됐어요. 그 중에서 20억 개만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10억 개는 모르겠어요. 스테이킹 됐는지. 20억 개. 오, 하이콘 339위. 그렇습니다. 자, 트렌드 한번 보실까요? HYC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빠져나가고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339위잖아요. 그래서 1번 순위별 330부터 한번 출력해 보죠. 오, 335등으로 좀 올라왔네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콘이 지금 억이거든요. 하이콘의 시총은 90억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양은 얼마예요? 360억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16% 떨어진 거죠. 일주일간 16%. 보통은 뭐 12%. 오늘 하루만 해도 12% 떨어졌어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많은 사람이 팔았다는 거하고 똑같겠죠. 한번 볼게요. 얼마나 팔았는지 사람들이. 빗썸에서 한번 보시죠. 차트 12% 떨어졌고 차트 여기 보면 막 떨어졌죠. 그때 이제 거래 사람들이 막 팔아 제낀 거죠. 이게 얼마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왜 안 나와? 이때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한 거죠. 지금 반등을 하는데 이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빌리요? 빗썸인데 왜 한글로 안 나타나고 2B, 4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빌리요. 팔아 제낀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축축 급락했다는 거.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기 있기는. 예,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335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99분 나가고, 코인 뉴스 한번 보실까요? 뉴스 검색, HYC. 자, 코인 텔레그래프에 혹시 하이콘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네요. 하이콘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없어. 코인데스크에서 한번 하이콘 검색해 보시죠.
이게 하이콘이 있나? HYC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없는데 왜 나오는 거야? 하이콘? 하이콘. 뭐야, 하이콘? 하이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기반으로 하이콘 실시리에 그런 기사가 아닐 것 같네요. 이 기사가 없어요. 이 기사도 없고 소스 코드 관리하는 것도 볼 수 없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없겠죠. 당연히 크립토 와치, 크립토 패닉 보시죠. 하이콘이 있는지. 하이콘 나오네요. 그래도 몇 개 정도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잖아요. 블록체인. 예, 이것도 읽었고 슈퍼코인 워크와 HYC는 빗썸 이것도 나왔고 통해 근데 여기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래도 몇 개 나오네요. 그래도 재밌는 게 있나? 기사들이 일단 비트렉스 글로벌 비트코인을 잘못 누르는 것 같아. 임토큰 하이콘 완료 당신 하이콘 안전검증 나는 지금 이 하이콘이 어떤 기업들한테 자신들의 백그라운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판매를 했는지 그런 소식을 보고 싶은데 뭐 그런 소식은 별로 없네요. 넘어갈게요 그냥. 뉴스도 별로 얘기할 게 없네요. 오늘은 하이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